지금부터 서비스 마케팅 믹스 7P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의 마케팅 믹스는 4P이지만 서비스 마케팅 믹스는 4P에 30P가 추가되어 7P가 됩니다. 즉, 서비스 마케팅 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의 4P 이외에 사람, 퍼슨, 물리적 증거, 피지컬 에비던스, 서비스 제공 과정, 프로세스가 추가됩니다. 7P를 모두 자세히 설명하면 몇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기서는 4P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서비스 상품입니다. 서비스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제품, 유형제와 다릅니다. 우선, 서비스 상품은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되므로 유형제와 다릅니다. 제품은 서비스의 비중에 따라 순수 유형제, 서비스 수반 유형제, 하이브리드, 제품 수반 서비스, 순수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50%를 넘는 하이브리드, 제품 수반 서비스, 순수 서비스를 서비스 상품이라 합니다. 서비스 비중이 높을수록 무형적인 요소가 많아지므로 마케팅 전략은 무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상품을 평가할 때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유형제와 다릅니다. 여기서 결과 품질이란 고객이 무엇을 제공받았는지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과정 품질이란 고객에게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제는 결과 품질을 평가하지만 서비스 상품은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 모두 평가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상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서비스 제공 과정과 결과물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셋째, 유형제는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으로 구성되지만 서비스 상품은 핵심 서비스와 보조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물론 서비스 상품에서 서비스의 비중에 따라 유형 제품이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상품은 핵심 서비스를 기준으로 전략을 수립하되 고객의 특성에 따라 보조 서비스를 추가하기도 하고 유형 제품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상품은 유형제와 다르게 분류합니다. 슈메너 교수는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를 제시하고 서비스 상품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의 가로축은 고객과의 상호작용 또는 맞춤 서비스 정도를 높다, 낮다로 구분하였습니다.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으면 단순 서비스에 해당되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으면 고객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전문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노동 집중도를 높다, 낮다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 집중도가 낮으면 기계장치 의존도가 높고 노동 집중도가 높으면 사람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매트릭스에서 A 영역은 노동 집약도가 낮고 상호작용도 낮으므로 운송업, 호텔, 휴양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이 영역을 서비스 팩토리, 서비스 공장이라 합니다. B 영역은 노동 집중도는 높지만 상호작용은 낮은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소매업, 일반은행 등이 해당됩니다. 이 영역을 매스 서비스, 대량 서비스라 합니다. C 영역은 노동 집중도는 낮지만 상호작용은 높은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미장원, 자동차 정비소, 각종 수리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영역을 서비스 샵이라 합니다. D 영역은 노동 집중도와 상호작용 모두 높은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의사, 변호사, 컨설턴트, 건축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 영역을 전문 서비스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상품의 분류는 상품 전략을 수립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 관리입니다. 서비스 상품의 가격 관리 이론은 유형제에 적용되는 가격 결정 이론과 유사합니다만 동일한 서비스 상품이라도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변동비의 비중이 유형제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으로 결정되지만 서비스 상품은 유형제보다 변동비 비중이 높고 책정 요소도 서비스 제공 시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컨설턴트, 정신과 의사 등의 변동비는 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기본 수수료, 고정비도 높지만 투입된 시간에 따라 변동비가 책정되므로
가격이 대체로 높습니다. 둘째, 서비스 상품은 물리적 증거와 서비스 제공 과정이 가격에 포함됩니다. 유형제는 제품 그 자체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만, 서비스 상품은 상품 자체의 가치 외에 분위기 등 물리적 증거의 가치와 서비스 제공 과정의 가치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의 가격이 편의점 가격과 레스토랑 가격이 다른 이유는 제품 가격 외에 분위기 창출을 위한 물리적 증거와 서비스 제공 과정이 추가되므로 가격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셋째, 서비스 상품은 준거 가격을 찾기 어렵습니다. 유형제는 대체로 준거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준거 가격이란 소비자들에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상품은 표준화된 준거 가격을 찾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 기준이 준거 가격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할인 또는 할증이 가능하며, 각종 법률 서비스나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공기업이 대기업이냐 소기업이냐와 서비스 제공 범위, 긴급성, 중요도 등에 따라 가격은 달리 책정됩니다. 넷째, 서비스 상품은 다양한 묶음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모두 다릅니다. 묶음 상품 가격이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 상품을 묶어 판매할 때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상품 패키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스트푸드점이나 레스토랑의 메뉴 가격 등은 묶음 상품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다섯째, 동태적 가격 책정 전략을 많이 사용하므로 가격이 수시로 변동합니다. 현재에도 가격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여 고객들의 이용 시점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요금의 경우 1년 전에 예약할 때와 1개월에서 2개월 전에 예약할 때, 그리고 출발 직전의 가격을 모두 다르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고객별로 구매 행동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가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태적 가격 결정은 이윤 극대화 전략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관리입니다. 서비스 상품의 유통이론도 유형제의 유통이론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첫째, 병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 상품의 특성상 직접 유통 경로를 선택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비분리성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통망은 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유통 경로는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므로 중간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통제가 가능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둘째, 대량 서비스 업종 등은 간접 유통 경로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전자채널 등 간접 유통 경로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항공사, 카페, 식당 등과 같은 서비스 공장 또는 대량 서비스에 해당되는 업종은 본사에서 직접 서비스 상품을 판매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간접 유통 경로를 통하여 판매합니다. 서비스 기업의 간접 유통 경로는 프랜차이즈, 전자채널,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는 본사가 보유한 사용권을 활용하여 대형화를 추진한 경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을 많이 유치하여 대량으로 서비스 상품을 판매합니다. 전자채널 형태는 인터넷 발달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화, TV, 인터넷 등 온라인 또는 전자채널을 이용한 판매는 향후 본격화될 원격 진료 등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에이전트와 브로커 형태는 서비스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지만 거래를 활성화하는 중간상입니다. 에이전트는 대리점 또는 대리인으로 서비스 제공자나 고객 중 어느 한쪽을 대신하며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도와줍니다. 에이전트의 사례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공사 또는 여행사 대리점,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대리인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브로커, 중개인은 대부분 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기업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보험 중개인, 증권 중개인 등이 있습니다. 셋째, 간접 유통 경로의 비중 확대는 필연적으로 유통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이 복잡한 만큼 서비스 품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유통 경로 갈등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모션, 촉진 관리입니다. 서비스 상품의 촉진 관리는 서비스 상품의 특성을 보완하거나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먼저 서비스 특성을 보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서비스 상품의 무형성은 고객들에게 추상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사 건물 등 물리적인 단서를 활용하거나 서비스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서비스 상품을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들의 증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영업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ATM이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경우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상품의 이질성은 개별 고객의 욕구에 맞춰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 전문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의 간지러움을 긁어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상품의 상호작용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상품의 소멸성은 고객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없는 특성입니다. 다양한 가격 차별화와 예약제 등 소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상품의 특성을 활용한 촉진 활동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상품의 내용을 고객들에게 이해시키고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고객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고객들은 더욱 실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과 고객을 활용한 광고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상품을 직접 이용한 고객의 경험담을 보여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서비스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상품과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준다면 고객들의 마음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 밖에 구전을 활용하는 촉진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서비스 상품일수록 고객들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험을 해본 사람들의 입소문이나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PR 활동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행사 후원, 무료 진료, 무료 법률 상담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등에서 전문 기술이나 노하우를 발표하면 많은 고객들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케팅 믹스는 people, 사람입니다. 서비스 마케팅 삼각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이란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을 말합니다. 외부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손님을 말합니다. 내부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즉 종업원을 말합니다.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외부 마케팅이라고 하고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내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외부 마케팅은 서비스 상품을 외부에 알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과 고객의 관계를 말합니다. 즉,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행위와 고객과의 약속을 믿고 찾아오는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하는 행위입니다. 서비스 상품은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상품은 장기간 차별화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객 서비스는 차별화가 가능하며 모방이 불가능하므로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마케팅은 직원들에 대한 마케팅, 즉 기업과 직원의 관계를 말합니다. 서비스 마케팅에서 직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접점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서비스 기업을 대표하고 종업원에 의하여 기업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만약 종업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때 서비스 품질은 나빠지고 고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직원은 살아있는 광고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을 최초의 고객으로 보고 직원들에게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 지향적 사고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규 채용부터 교육훈련, 동기부여, 정확한 평가,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하여 인재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케팅 믹스는 피지컬 에비던스, 물리적 증거 또는 물적 단서입니다. 물리적 증거란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고 고객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든 물리적 환경을 말합니다. 자연 환경을 의미하는 랜드스케이프에 비유하여 물리적 증거를
서비스 스케이프라고도 합니다. 서비스 상품에서 물리적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물리적 증거들이 고객의 첫인상이 되며 부지불식간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리적 증거가 고객의 구매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행동 이론에서 설명한 바 있는 자극, 반응 모델에서 물리적 환경은 자극에 해당됩니다. 물리적 환경은 고객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고객을 자극하여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물리적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에는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기타 환경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건물의 외형, 간판, 표지판, 주차장 등을 말하고 내부 환경은 장식, 색상, 가구, 공기의 질, 온도, 향기, 음악, 화장실 등이며 기타 환경은 직원들의 외모, 유니폼, 명함, 브로셔, 각종 서류, 광고, 웹사이트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 마케팅 믹스는 프로세스, 서비스 제공 과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호작용 마케팅이 활발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과 고객이 긴밀히 협조하여 서비스 생산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상품의 이질성은 많이 해소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과 고객이 협력하면 이질성을 해소하고 고객 불만족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역할이 많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을 표준화하고 시스템화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은행 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를 할 때 종업원들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금리 수준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본부에서는 대출 제도를 표준화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할은 크게 서비스 청사진, 서비스 사이클, 공동 창조가 있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 제공 과정을 각 단계별로 종업원과 고객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자세히 그린 지도입니다. 서비스의 표준화에 반드시 필요한 플로우 차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청사진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이클은 고객들이 서비스 기업 또는 직원들과 접촉하는 접점을 순서대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고객들이 접촉하는 모든 접점들은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따라서 고객 접점을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의 순간, MOT라 합니다. 화면에서 항공사의 MOT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사이클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동창조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공동으로 서비스 상품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상담, 병원 진료, 심리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 상품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히 협조해야만 안성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마케팅 믹스 7P를 설명하였습니다. 흔히 서비스 마케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하드웨어는 물리적 증거를 말하며 소프트웨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말하며 휴먼웨어는 직원들의 역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4P 이외의 30P가 추가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